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됐네요. 우리가 지금 20번, 20강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가져왔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언제 20강까지 가나 이렇게 많이 좀 걱정도 되고 초조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시스템도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좀 낯설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시행착오 어려움들, 실수도 잦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마지막에 하니까 살짝 또 이제 약간 좀 아쉬운 감정들, 조금 더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옵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좀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또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더 멋진 크리에이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브랜딩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 이제 시작하신 분들, 구독자 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얼마 많지 않으신 분들, 초기이신 분들 많고요. 아직까지도 채널에서 이렇게 운영하시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제 제 사례, 이 생존 창업, 생존 폐업이라는 이 브랜딩을 만들면서 현재 한 6,020분 정도 구독자분을 확보를 했죠. 예, 구독자분이 계시고요. 지금 한 140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이 조회수가 140만 정도면 이 로컬 크리에이터 중에서는 적은 조회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앞으로 이제 목표는 이 내년에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팅이 돼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ING고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고 그 과정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배워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또 유튜브로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목표라든가 성취를 이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마지막 강의는 이 생존 창업, 생존 폐업 브랜딩 과정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생존 창업 진행을 하고 있는 서인주입니다. 이제 제 그 스토리텔링을 좀 하자면 신문사에서 13년 정도 일을 해왔습니다. 이 말대로 이제 글을 쓰는 일들, 영상에 대한 이미지는 아니었죠. 이 텍스트 기반의 신문사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미래를 또 위해서 이 창업을 했죠. 도전했던 게 이 키즈 카페 이 사업을 했었고요. 4년 전에는 직접 이제 이 전업을 해가지고 이 대학가 상권에서 이 닭갈비 그리고 이 청년사방이라는 이 떡볶이 매장을 오픈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영업 경력은 이제 7년 정도 됐었고요. 이 매장은 3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매장을 1개, 2개까지 하시는 분들은 덜어 계시는데 이 3개 이상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고요. 또 자영업을 하신 사장님 중에서 이 과거 경험이라든가 경력이 신문사에서 글을 생산하는 일을 하셨던 분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 전국으로 봤을 때도 거의 뭐 소수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1년 전에 이런 이제 스토리가 될 수 있겠구나. 희소성이 있으니까 이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면 조금 미래를 좀 담보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2019년 7월 3일 그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이 장비는 사실 별게 없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하고 이게 셀카봉, 거치대 그 2개로 시작을 해서 일상의 소재들,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내용들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매일 한 편의 영상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다시피 이제 잘 나갔던 이 매장들이 이 코로나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 이 대학 상권 또 대형마트에 초토화가 됐었죠. 그래서 매장은 이 폐업을 해서 슬픈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이제 주제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의 소재들 콘텐츠들이 누군가는 보고 알아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채널 A, 뉴스 A 메인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창불 TV에 지난주에 또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이 폐업에 대한 아픔을 또 강연해라. 콘텐츠가 쌓이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또 광주 MBC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에 한 30분 가량 출연을 해서 자영업의 이야기들을 한번 공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미디어 SR 호남 취재 본부장 그리고 티나 엔터테인먼트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카카오의 브런치 작가로 또 글을 쓰고 있고요. 직업 상담사 또 MBTI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서 말했던 이 콘텐츠 스토리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거에서 기회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이런 기회조차 없었겠죠. 물론 뭐 슬픈 소재여서 이렇게 내려놔서 뭐 자랑스러울 만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폐업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고 직접 폐업 현장에서 철거 현장에서 일을 했었던 이 과정들은 이 콘텐츠를 만들겠다라는 목적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들이 이렇게 이제 방송으로 소개가 되었답니다. 이거는 제가 띄웠던 이제 유튜브 이 채널 A 소개했던 영상인데 여러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이렇게 해도 유튜브가 활용이 되고 나의 소재라든가 브랜딩이 알려질 수 있겠구나. 전국에서 뭐 이 채널 A 보셨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하셨겠죠. 이 영상은 또 유튜브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 채널 A 제 영상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창업의 시작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창업 뭐 유튜브를 또 새로운 창업의 시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지적 재산권 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 여러분이 저작권 하나 만든 겁니다. 책을 써서 하는 뭐 책 저작권도 있고 노래를 만들어서 하는 뭐 음악 음반 저작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유튜브도 영상 콘텐츠 기반의 저작권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저작권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되죠. 그게 이제 광고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창업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론사 기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장이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타임스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남도일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전자신문 수석기자를 거쳤고요. 주로 했던 일이 기획, 취재, 또 공공기관 출입을 하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또 이제 미래 준비를 위해서 자격증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 창업 박람회를 기획하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감각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감각 키웠던 것이 이 축구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 조기 축구에 제가 축구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잘하지는 못해요. 조기 축구에 가서 축구를 시작했는데 운동을 잘하지 못하고 체력도 저질 체력이어서 초반에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이 좌절과 눈물의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이 들었었죠. 이 조기 축구가 왜 그럴까?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었던 재밌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조금 더 뭐랄까 재밌고 즐겁게 하면 안 될까? 축구를 못해도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조기 축구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발상전을 했던 게 그러면 직접 내가 축구단 한번 만들어 보자. 대신에 욕하지 않고 못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동네에서 놀았었던 어렸을 때 놀았었던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하는 축구단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 광주 R&D 축구단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제가 날마다 운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왔었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어도 축구단은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 축구단이 4년 5년 정도 되니까 회원수가 50명 60명 정도 늘어졌고요. 또 이 주변에 교류를 할 수 있는 축구단이 많아지면서 축구 대회도 만들어서 이게 한 4년 5년 정도 이 축구 대회를 첨단에서 하게 됐는데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재밌게 하다 보니까 계속 커지는 거죠. 일로 했었으면 이 축구 대회 축구단을 못 했을 텐데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소재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덧 사업이 되고 주목받는 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좀 이어질 수 있었던 모티브라 동인이 되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 다음 이게 화면 보시면 제가 축구 대회를 만들었던 그 내용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요거 듣면서 축구 대회 혼자서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축구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으니까 유튜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소재인데 이 소재를 막 잘하려고 하고 있고 막 어렵게 막 힘들어서 막 하나 영상 찍을 때 이게 스트레스에 고민되고 하면 그런 거 안 해야 돼요. 대신에 내가 쉽게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소재 콘텐츠 나온다면 그거 하면 돼요. 아마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그 유튜브 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과정들도 유튜브에 담아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시간이 2015년 5년 전이니까 이때 축구로 이 콘텐츠 만들어서 조기 축구에 아마 그때 시작은 이런 걸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잘 몰랐던 시대예요. 알았다면 아마 이 소재들은 지금 유튜브로 알려져서 구독자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독자라는 거는 운동을 좋아하는 이 축구를 좋아하는 남성들도 좀 제한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게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이제 콘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4회 정도 되니까 한 12개 정도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도 여러 가지 많이 집어넣었죠. 공연도 하고요. 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 건강검진, 그리고 촬영 공연 체험, 애들도 즐겁게 할 수 있게끔 또 커피, 시식 이런 것까지 콘텐츠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오프라인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죠.
홍보도 되고 더 판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직접 이날 오지 못한 사람들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축구 경기를 라이브로 중계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폭발적입니다. 이때 뭐 광주시청도 왔었고요.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테크노파크 이런 기관들도 오고 기업들도 많이 왔는데 이게 전국으로 라이브 중계가 된다면 이게 새로운 시장이 이제 열렸던 거죠. 축구 사례에 대한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졌던 내용들입니다. 자, 폐업의 시작은 폐업은 이 시작의 새일입니다. 이 생존으로 보는 생존 이야기, 비록 수천만 원을 잃었지만 인생 끝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던 게 생존 창업입니다. 현재 6,020명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후에 보면 분명히 구독자 수치는 늘어날 겁니다. 이게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조회수가 지금 140만 조회수인데 아마 여러분이 한 달 후에 생존 창업을 보면 이 조회수는 분명히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 늘어나는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 스토리텔링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에 대한 노하우와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정보,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 건강, 재미, 힐링, 뭐 이런 분야들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분야니까 이코노믹, 머니, 돈에 대한 관점입니다. 저는 이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봤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이 자영업을 7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계도권 안에 들어갔다는 소리고요. 이 음식점 업을 2년 정도 하면 이 투자금 회수 기간이 끝나서 이 수입이 발생한 시점은 이미 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근데 이제 창업을 시작했는데 6개월이라든가 1년 안에 폐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올 초에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 자영업 시장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임대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공실되고 있고 비어있는 상가들 많이 늘어난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식당, 음식점. 또 코로나가 최근 들어 또 확산되면서 자영업 사장님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있거든요. 근데 자영업을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이 550만 명입니다. 적지 않죠. 이 경제 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한 축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자영업 소상공인인데 그분들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마음을 아니까 자, 제가 지금 시작했던 범위는 이 자영업 550만, 제가 했었던 것들은 음식점, 그리고 커피, 키즈 카페, 그분의 사정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글을 쓰는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남들보다 조금 잘할 수 있는 글 쓰는 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블로그, 카페, 이 유튜브도 커뮤니티 창에 이 1000명 이상이 되면 이 커뮤니티가 활성이 돼서 거기서 글을 쓸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에 거기서 글을 쓰고 거기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은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7년, 4년, 2년 이 자영업 경험을 제가 콘텐츠로 만들어 팔았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만들어서 소개를 하고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죠. 이게 생존 창업 유튜브의 시작이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펙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자영업에서 이 유튜브를 하는 빅3라고 하는 게 이 창풀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 저희 창풀 TV에 멘토 또 칼럼 리스트로 초빙을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예비 창업자들이라든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사장님에게 사장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지역 경제, 이 자영업, 미래 먹거리, 이 콘텐츠, 이 제조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창업에 대한 이 아픔, 또 폐업에 대한 고민, 슬픔, 이런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이 채널이 이 명확하게 생존 창업은 이름부터가 이 창업, 결국은 돈을 벌고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채널이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 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면 그거는 좀 과장이 되고 진실성이 없습니다. 제가 했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도 이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로컬 콘텐츠면 여러분이 경험해왔었던 일들, 뭐 알바라면 알바를 했었던 그런 경험들, 내가 해봤었던, 경험했었던, 내가 가봤었던, 내가 먹었었던 그런 소재들을 직접 하셔야 돼요. 이게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그거를 금방 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안 해본 거를 포장해서 이렇게 말려고 하는 거 한 번, 두 번은 속일 수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알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경험했었던 이야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록버스 그 매장을 운영했었던데 이거 매장을 해보니까 알아요. 창업했었던 매장, 이 대형마트 특수 상권에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제가 7년 동안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아, 이건 조금 위험한데 이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고 성수기가 이거고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어요. 어려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고정비 비중이 늘어나는 곳이 이 대형마트입니다. 임대료 400만 원, 500만 원 버텨낼 수가 없죠. 예, 이런 상황에서는 폐업이 오히려 답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해봤으니까 본인은 결정을 못 내릴 수가 있어요. 본인 일이면. 중이 저 머리 못 깎는다라는 말처럼이죠. 자, 다음. 자, 지금 영상 보셨지만 제가 운영했던 홍춘천 닭갈비, 치즈 닭갈비 매장입니다. 자, 저는 이게 매장을 4년 동안 운영했었고요. 제가 올인했었던 매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그 가게, 조그만 가게에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거의 뭐 2, 3년 사이에 꽤 많은 돈을 벌었고요. 여기 이 상권에서도 꽤나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이 작은 매장에서 많게는 한 6명 정도 근무를 하고 끊임없이 이제 뭐 사업에 대한 뭐 발전 또 개선 사항들 저희 직원들과 함께 논의도 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4년 동안 올인하고 고생도 많이 했죠. 제가 주방도 다 일을 하고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청소 뭐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은 원래 그렇게 해야지 또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내가 조리를 해보니까 이 주방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 개선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서빙을 해보니까 손님의 마음이라든가 또 이해, 또 직원을 써보니까 이 직원들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 자세, 또 그 속에서 많은 또 아픔들, 슬픔들, 괴로움들이 좀 있었죠. 그거를 또 이겨내는 노하우가 담겨진 것 같습니다. 또 대학가 상권이다 보니까 여기서 하다 보니까 4년을 하다 보니까 이 뭐 비수기나 성수기 그런 차이들 그리고 경험치 노하우가 이렇게 생겨서 그런 노하우들을 여기 지금 사진 보시잖아요. 이 매장 한 칸. 예, 지금 펩시콜라 있는데 그쪽 뒤에 그 매장이 이 자리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이 스튜디오도 아니죠. 뭐 거치대 하나 놓고 휴대폰 놓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처럼 솔직하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뭐 거짓말 할 필요도 없죠.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에 좀 공감을 얻으셨던 이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라든가 시간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경험입니다. 뭐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외국인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이 미국인 단골 손님 크리스, 예, 오노미 교사인데 광주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매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왔어요. 와가지고 예, 매운 맛을 막 즐겨 먹었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먹으면서 영어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었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Nice to meet you. 예, see you again. 막 이런 거 뭐 되게 간단하죠. 예,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좀 정이 많이 들었었고요. 중국인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 공부를 좀 했습니다. 중국 왔을 때 니하오, 예, 찌디안,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런 중국 식당에서 쓰는 용어들 많이 쓰면서 서로 이렇게 노력했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영상에 남겨가지고 활용했었던 그런 내용들. 이거 다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면 신문사를 그만두고 제가 닭갈비 매장에서 이 4년가량 음식점 주인으로 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그때 환경과 자세에 맞춰서 이렇게 옷을 입고 이런 말을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앞치마를 직건 동여매고 지금 제가 볼펜 펜을 잡았었지만 그때는 주걱을 잡았었죠. 주걱과 수세미를 잡고 현장 일을 했었습니다. 이 홍춘천 닭갈비 이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었지만 또 그만큼 또 보상을 많이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홍춘천 닭갈비에서 발생한 투자를 바탕으로 청년다방이라는 새로운 또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이 오픈 2년 만에 이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스토리가 다 되더라고요. 제가 운영했었던 이 청년다방 이 매장입니다. 아마 청년다방은 전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한 400곳 가까이 운영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매장을 2년 좀 넘게 운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한 2년 2개월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매장은 양도 양수를 하게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폐업한 매장이죠. 저는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매장에서 일을 했고요. 이 아메리카노 커피를 이 청년다방 커피를 마셨었죠. 직접 내려서 마셨습니다. 이곳은 건물주에 양도 양수를 했는데 양도 양수 과정에 그런 노하우라든가 경험 이런 팁들도 계속 알려드리니까 이것도 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또 얻었다고 하고 전화도 굉장히 좀 많이 왔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커피 창업에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고 나름의 경험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자영업 창업과 폐업의 전 과정을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봤을 때 했습니다. 철거, 양도, 양수, 남은 매장은 이전. 이렇게 한 사람이 짧은 기간에 했었던 걸 아마 광주에서는 뭐 감히 말하는데 몇 사람 되지 않을까요? 저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이 콘텐츠의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소재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저는 소재가 되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다 못해서 그렇지. 2020년 이 실물 경제, 이 현장 리포트, 소재를 만들어 유튜브를 하려고 하면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걸로도 뭐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대면, 이것도 콘텐츠 몇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최저임금, 많이 해왔었던 겁니다. 임대료 문제, 경쟁업체, 배달, 온라인, 대출, 폐업, 유튜브, 건물주. 사실 이 카테고리 지금 나왔던 키워드들이 이 전국에서 경제, 실물경제, 자영업 사장님들이 다들 공감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소재들입니다. 이런 관련된 영상을 나오면 사람들이 클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 있는 분야고 내일 갔거든요. 여러분도 유튜브 만든다면 이 만들었던 영상을 남만 보고 만족하면 뭐 그게 만족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교양에 맞는 영상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고 도움을 받고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도 보람을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관심 갖는 분야의 키워드들, 이제 이슈들을 딱 보고 있다가 내 소재에 결합을 하고 접목을 한다면 양질의 콘텐츠, 주목받는 콘텐츠, 도움이 되는 콘텐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상의 흐름들, 현장의 흐름들, 로컬 크리에이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컬 크리에이터죠. 저는 이제 일단 제 주변이죠. 매장의 주변, 제가 운영했던 매장 주변에 올 초부터 이런 현수막 안내분들이 많이 붙기 시작한 거죠. 이게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붙어 있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데, 내가 관심을 갖고 이 콘텐츠가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흩어 지나가는 사물, 뭐 피사체가 그때부터는 정보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연탄체, 그냥 뭐 발로 차면 연탄체로 끝나지만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 연탄체, 따뜻한 의미로 다가온다. 그런 추억들, 공감들을 만들어내는 소재가 된다면 그때부터 연탄체는 그냥 연탄체가 아니죠. 자, 매장 바로 옆에 있었던 이 국밥집이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이게 2월 달이었거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출 악화가 되면서 10일부터 2월 말까지 휴업합니다. 2월 말에 뵙겠습니다. 자, 이거가 이 자영업의 그 당시에 일상적인 소재고 내일같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독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고객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코로나가 불기 시작하면서 내가 자주 갔었던 이 단골집, 국밥집, 식당들이 어느 순간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찾아온 변화 중에 하나죠. 마스크 쓰기 시작한 거 뿐만 아니라 내가 자주 갔던 달곤 사장님이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게 가게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건물주한테도 타격이 오기 시작하네. 이게 남일이 아니네. 우리 동네에 빈 가게들이 많아지고 있다. 밤에 불이 꺼지는 가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동네 상권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침체되고 있구나.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그냥 지나가고 관심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콘텐츠를 한다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그 속에서 정보를 뽑아내야죠. 어떤 게 다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주제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런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광주 하남지구에 있는 국밥집 똑같은 사례고요. 하나는 이 김해에 있는 이 경상남도 김해죠. 우리 구독자님이 보내주셨던 이 사진입니다. 제보가 들어오죠, 이제.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 매장들은 이 부동산의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일부는 권리금 없이 가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커피숍의 경우는 이 저가 커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예 인건비가 없는 무인 매장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 여기 식당은 그냥 가게를 그냥 주는 거예요. 가게를 공짜로 드립니다. 권리금 안 받을 테니까요. 몸만 들어와서 장사하세요. 이게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이 매장 상황을 보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열려 있는데, 자칫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여기 이대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몸 버리고 돈 버리고 마음고생만 하다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이 경제 유튜브의 하나의 뭐 소임이죠. 공유를 하는 거죠. 카페도 지금 무인카페가 나왔어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임대료 없이 그냥 와서 사람 없이 하는 커피, 무인화 시스템,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온라인 쏠림 현상 나타나고 있죠. 비대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인건비를 안 쓰고 직접 사람이 없는 매장에서 커피를 만들고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드론이 커피를 배달해주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렸는데 지금 그 틈새가 열렸다는 거죠. 이런 것들 소개해주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정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제가 영상에 만들어서 업로딩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이것도 저희 매장 주변이거든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장사하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돌아가서 취재하고 촬영하고 그런 시간과 사실 뭐 비용과 여력들이 안 되죠. 그래서 가급적 제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최소화하고 장비를 최소화하고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촬영을 시작한 겁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사장님들은 줄폐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사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 로컬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이제 제 사례입니다. 고민이 됐었죠.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요. 이 두통과 불면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알씩 두통약을 삼킬 일이 잦아졌죠. 폐업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이게 내일이니까 내가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남들은 저한테 상담을 많이 받고 잠을 많이 구했었는데요. 정작 내일이 닥쳐오니까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고민 끝에, 제가 이제 2020년 9월 13일 얼마 안 됐죠. 이 홍춘천 닭갈비 폐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철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철거, 일당, 현장 일로 이틀 동안 일을 했습니다. 소장님께 사정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좀 인보로 써주세요. 이상하게 됐죠, 관계가. 예, 그래서 일당 10만원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영상들을 콘텐츠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영상들이 주목을 받아가지고, 이 채널A 또 방송에 여러 차례 좀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분이 어땠냐면 힘들었죠. 이 노가다 일이죠. 이 현장 일이 몸은 힘들었어요.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땀은 뻘뻘 흘리고 그랬었지만 이상해요. 이상하게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일하면서 그런 또 노동에 대한 가치를 좀 알게 됐고 이 폐업에 대해 매장을 내가 직접 참여하면서 철거. 지금 여기 사진 보면 제가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주는 그런 이미지의 강렬함인 것 같아요. 직접 해봤으니까 이제 그대로 지금 뭐 시멘트 돌멩이 자갈 하나하나가 내 손에서 그렇게 만지작 움직이있어요. 이 질감이라든가 촉감 그대로 느낌이 전달되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콘텐츠다. 자, 뭐 폐업에 대한 기술을 알려줬던 내용들은 전 이렇게 이제 아이템을 잡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폐업은 타이밍입니다. 폐업은 출구 전략입니다. 손자봉법 사례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미리 준비를 하자. 폐업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다. 실수를 성공의 기회로 합니다. 이게 어려웠었지만 이걸 다시 이겨나고 도전하는 과정들, 이 만들어낸 것들, 그게 저의 이제 소재였습니다. 저의 스토리텔링의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폐업을 했었던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안 해보고 이 거짓으로 지어낼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내가 했었던 일들. 가장 중요한 거는 나만의 선택, 나만의 콘텐츠, 나만의 스토리가 제일 중요해요. 남이 따라올 수 없잖아요. 차별하죠. 진입장벽 있잖아요. 그걸 잘 버무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유튜브 소재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그 속에서 내가 들어간다? 물론 성공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차별화되기는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뛰어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재가 콘텐츠가 좀 바뀌어졌겠죠. 이 기존에 제가 이 6,000명까지 구독자를 만드는 과정은 이 아픔, 어려움, 위기, 폐업, 공감, 위로 이게 이제 한 축의 키워드였다면 지금부터 이제 뭐 전환기, 후반기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제 돈을 벌어야죠. 희망을 이야기해야죠. 도전, 창업, 재도전. 예.
돈을 버는 방법, 아이템, 미래 먹거리, 일자리.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채널 성격을 좀 바꿔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창업한다면 제가 경험했더니 소자본, 무자본 시대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시대가 됐고요. 진입장벽, 이 차별성을 높여야 됩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차별성. 유튜브로 봤을 때도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이 저작권 등 지적 재산을 만들자.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정체성의 시대, 나만의 브랜드를 파는 시대. 앞으로 50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파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입니다. 이 생존 창업, 생존 전략을 주제로 이 유튜브 콘텐츠를 계속 이어나갈 건데요. 콘텐츠의 생산자가 될 것인가, 소비자가 될 것인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저와 공감을 하시고 소통하신 분들이라면 콘텐츠의 생산자의 길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이 소비자가 98%입니다. 생산자는 2%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2% 안에 들어가는 건데 로컬 크리에이터는 희소성이 있죠. 지금 이 지역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나타내 주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벅스와 메가커피 이 사례를 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이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이 스타벅스 커피 아메리카노 4,100원에 팔 건가, 메가커피 이 브랜드 아메리카노 1,500원에 팔 건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크리에이터가 될 겁니까? 스타벅스가 될 겁니까? 메가커피가 될 겁니까? 물론 둘 다 성공한 브랜드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날아가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존 창업 제 채널입니다. 아마 처음 영상을 시작했을 때 보셨던 게 5,000명 중반 때부터 이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교육을 시작했는데 지금 생존 창업 구독자 수가 바뀌었죠. 지금 앞자리 3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6,020명.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실 때는 그보다 조금 더 뒤에 숫자는 더 높아졌을 거라 이 생각이 됩니다. 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 받았고 크진 않았지만 꾸준히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사무실에서 유튜브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이 소재를 만들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예비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제가 1년 전에 2019년 7월 3일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기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고 도전하니까 계속 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는 이 가치들이 더욱 커져 나갈 거고요. 내년에 다시 여러분을 만들면 된다면 또 다른 의미의 그런 흐름들, 이 브랜드 가치는 분명히 더 높아졌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준비를 잘하면 기회는 오기 마련이고 자영업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언론사에 다시 취업을 했고요. 유튜브 강의와 글쓰기 같은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양림동에 갔었던 라디오 방송 출연했습니다. 제 이름이 창업 유튜브로 이렇게 소개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느낌이 좀 새로웠었죠. 새로운 분야에 개척했다. 제 도전에서 물론 성공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것들이 조금씩 길이 열리는구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지금 평생 학습관 이 하반기 수강생 과정을 통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지금 한거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마지막 시간 벌써 이렇게 온 거예요. 8월 달부터 시작해서 긴 여정이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한 템포가 끝난 거죠. 뭐 영화로 치면 이 하나의 이 막이 내리고 다음 막이 열리는 그런 이제 상황에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과 함께했던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의 모습들인데요. 구강했을 때 우리 초대 손님이 오셨죠. 이 크리에이터 이 막선 똥 손님 오셨는데 구독자 분명 그때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아요. 이 초반에 시작한 구독자 층이 100명까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100명까지가 되게 더디고 힘들고 그 사이에 중도 포기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꾸준함이에요. 지속함. 이걸 하다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신이라고 하는데
뜻밖의 선물을 한 번씩 줄 때가 있더라고요. 노출을 굉장히 많이 시켜줘요. 구독자를 폭발적으로 하나씩 영입을 시켜줄 수 있는 그 구간을 주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안 하면, 준비를 안 하면 기회는, 기회가 와도 그걸 기회를 못 보는 거죠. 그 기회를 몰라요. 지금 이제 막선 똥손님 영상,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불과 이제 2, 3개월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내용들이어서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제가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 잘한 점이 두 가지를 좀 꼽으라고 하면 이 점은 꼭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 적어도 메모를 해야 되고요.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일기 같은 것도 메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권 정도는 꾸준하게 지금 책을 읽었다는 점입니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독서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주제라든가 아이템이 나왔을 때 그 책이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머릿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 새로운 이제 소재가 되고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읽었던 이런 책들인데 뭐 당장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 머리 뇌 세포 뇌 회로에서 저장됐었던 이 축적의 공간에서 이런 책의 내용이라든가 좋은 말 귀들이 한 번씩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컨디션 좋을 때는 그게 좀 많고 말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말을 했어? 라고 할 정도 느낌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많지 않으면 한 달에 한 권, 뭐 2달에 한 권도 좋은데 꾸준히 독서 습관 해 나가시고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서 이 소재를 계속 기억하시면서 하면 아마 훌륭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이제 마무리 멘트를 드리면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 대단원의 이제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입니다. 내려가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좀 어려워도요. 언젠가는 웃을 날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만 준비를 잘하면 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큰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요. 잃어보기도 했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성공 확률은 높아집니다. 저는 생존을 위해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출구 전략의 하나입니다.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손 잡고 함께 해 나가신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긴 시간 동안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참석해 주신 우리 교육생, 수강생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하시는 일들, 또 준비하셨던 일들 항상 이렇게 잘 되길 응원하고요. 언제든지 이 공간은 열려 있으니까 오시면은 제가 환영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일처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또 뵐 날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